승객과 승무원 115명을 태우고 서울로 오던 보잉 707 대한항공 여객기가 버마 랑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대한항공 KE858 여객기는 한마디 교신도 없이 순식간에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전해진 이 소식에 울음바다로 바뀌었습니다. 칼 858기는 안다만 해역에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공작원이란 김현희가 잡혔고 정부는 추락 원인을 폭탄 테러로 단정했습니다. 9시간 폭발한 스위치를 장착시켰습니다. 직접 조사를 맡았던 민간 조사관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안기부가 폭파범인 김현희의 행적을 사전에 알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 이상한 애들이 돌아다닌다라는 것들은 캐치했을 거라고 봐요. 115명이나 희생된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발생 열흘 만에 수색을 포기한 겁니다. 칼 858기 유족회가 굳은 날씨에도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 항구의 지신만이라도 찾게해달라고 32년 동안 절규했습니다. 대구 MBC 특별 취재단은 지난해 6월 미얀마를 찾았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칼 858기를 찾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취재진의 무모한 도전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언론사로는 처음인 칼 858기 동체 수색.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 바로 특수 수중 카메라를 바닷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따라가라. 오케이. 물속도 자연광이 잘 들어오고 시계가 아주 좋습니다. 수중 카메라가 평평한 물체 위에 올라앉습니다. 가면서. 이거 뭐야? 차단하기 맞아. 보이는데 뭐가? 이거. 대구 MBC 특별 취재단이 촬영한 물체는 과연 칼 858기일까? 유해와 동체를 찾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은 이제 그 한을 풀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에는 그물에 걸려 저 화면을 찍기 전에는 마지막에 그물이 걸려가지고 오랜 세월 그토록 갈망했던 칼 858기 동체와 처음 마주하는 유족들. 몇번 걸렸어. 쪽이 남아있다. 이런 날만을 꿈꿔왔지만 정작 현실로 다가서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야, 이거 꼭 찾아야 되겠다. 진짜. 근데 그렇게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했던 유족회 지원단도 함께했습니다. 그 부분이 손에서 그게 시리얼 넘버가 있고 그게 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가설야 된다. 만약에 이제 화물칸에서 됐다 그러면 우리가 추정할 때는 이제 다 녹이 나서 흐트러진 줄 알았는데 너무 그대로 원형이 그대로 있다는 거, 부식 안 되고 항공기 재질이 저렇게 아주 방부 처리가 잘 돼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저렇게 큰 부식이 없었다는 것. 승객되면 쫓아가셔야 이런 수직 꼬리 날개가 보일 정도로 동체가 온전하단 말에 희망이 살아납니다. 정말 그 비행기가 다 온전히 꼬리 부분까지 있다면
제 동생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제가 좌석 배치도를 보니까 제 동생이 그때 당시에 맨 말석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정말 이 비행기가 858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당시에 참사만이었고 그리고 그때 한 장면이라도 놓칠 수 없다는 유족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옵니다. 이상하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다시 봐도 틀림없는 비행기 엔진과 날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일 이상한 거는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 계속 이거 좀 자료가 나왔으니까 수색해달라는 데 영상을 본 순간 정말 이거는 858이다. 이 동체가 살아있으면 저희 남편 유해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너무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며칠을. 정말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 좀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동체를 찾아서 유해라도 수습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 MBC 특별 취재단의 수색단장인 해난구조 전문가 이종인 씨.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같은 세계적인 제작사들과 해양 다큐멘터리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수중 촬영 경험도 많아서 수심 200m 해저에 침몰한 2차 대전 때 일본 군함도 찾았습니다. 칼 858기 추정 동체는 수심 50m 정도의 해저에 있었습니다. 따라가라. 오케이. 완전 다이빙 배려. 촬영 당시 햇빛이 바다 바닥까지 잘 비춘 데다 파도까지 잠잠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물체를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었던 거는 그 자연광이 밑에까지 이제 투과가 됐었고, 참고로 전에 그 수리가오라는 그 필리핀 쪽에 그 2차 대전 말기에 전쟁으로 깔아앉은 배가 있었어요. 200m 수심에. 그랬을 때 200m 밑에도 자연광이 비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칼 858기 추정 동체는 음파 탐지기로 거리를 측정한 결과 8에서 10m 떨어져 촬영됐습니다. 추정 동체 엔진이 실제 칼 858기의 엔진이라면 크기도 같지 않을까. 네, 여기 잡을게요. 자, 100. 딱 여기 중앙 여기 1m잖아요. 네. 엔진 크기를 직접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엔진 외부가 1m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칼 858기 엔진은 지름이 약 1m.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작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1m를 기준을 잡죠. 이거 1m 이내. 네. 일단은 여기다 넣어서 취재진은 똑같은 지름의 원형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 해놨어요. 여기다 놓고 저쪽하고 지금 거리가 한 8m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8m 거리에서 눈에 보이는 크기가 얼마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그렇죠. 담그는 거야. 네. 자, 안다만에서 수색할 때 썼던 수중 카메라로 원형 고리를 직접 촬영했습니다. 작게 나오네. 그죠? 이렇게 보이잖아. 8m. 이거 얘기하는 거냐 이거? 네, 비슷하네. 네. 비슷해. 크기가. 흐르잖아. 어? 요 자문을 풀고. 요때가 8m 되는 거야. 8m 됐을 때. 그런 모양이네. 요때. 여기서 거리가 8m 되는 거야. 비친 거가 이제 거리를 정확하게 이제 잴 수 없어서 그 눈에 보이는 크기를 가늠을 하려고 그 똑같은 크기의 물체를 물속에 넣고 정해진 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에서 촬영을 했을 때 비치는 크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1m 크기의 물체가 한 8m 떨어졌을 때 그 정도 크기로 보이는 게 오늘 이제 실험으로 이제 증명이 됐죠.
칼 858기 추정 동체의 엔진과 실제 858기의 엔진의 크기는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그물이 취재진은 전문가들에게 촬영한 물체가 과연 칼 858기가 맞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에가 연료 이렇게 통이 그림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뒷부분에는 약간의 항공기 엔진과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듯한 그림이 있고, 또 가까이 당겨진 거는 이렇게 날개 끝이 이렇게 날개의 한 단면이 절단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연료 탱크의 그 에어포일이라는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촬영된 화면을 보면 여기에 엔진의 입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형상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여기 엔진 장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날개가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비행기 또 형상을 보면 이거는 날개에 장착대가 있고 그 밑에 엔진이 있고, 여객기에서 주로 이런 엔진이 이런 형태로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취재진이 의견을 물어본 전문가는 항공기 정비사와 조종사를 비롯해 모두 6명. 이들 대부분이 보잉 707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칼 858기는 보잉 707 기종으로 양날개 2개씩 모두 4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촬영된 물체는 왼쪽 날개와 바깥쪽 엔진으로 추정됩니다. 칼 858기 추정 동체는 다른 항공기일 가능성은 없을까? 취재진은 안다만 해역에서 일어난 항공기 사고를 일일이 확인해봤습니다. 국제민항기구의 사고 기록을 보면 인도양에서 21차례의 항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미얀마 안다만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3차례. 두 곳은 대구 MBC가 칼 858기 추정 동체를 찾은 곳과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구 MBC가 추정 동체를 촬영한 지점은 바로 858기 항로 아래쪽 바다입니다. 1990년 3월 태국 어선들이 칼 858기 잔해를 건진 곳도 대구 MBC가 촬영한 곳 부근입니다. 터빈 엔진, 이러한 형태의 날개를 갖고 이러한 형태의 엔진을 갖고 이러한 형태의 비행기가 추락한 것은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행기는 분명히 그 707K 대한항공 858편 그 비행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항공 858편의 동체 파편이 거의 2년 반이 지난 뒤에 미얀마 근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미얀마 앞바다에서 인양된 칼기 동체 부분에는 태국 어선들이 안다만 해역에서 칼 858기 동체를 건져 올렸습니다.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또 승객의 휴대폰으로 보이는 여행 가방도 있었습니다. 올림픽 엠블럼과 영문으로 쓴 서울 1988이란 글씨가 선명합니다. 보조 날개와 주 연료 탱크와 같은 부품들도 인양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잔해들입니다. 승객 휴대폰과 여행 가방, 옷가지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해할 수 없게도 이 동체들이 나온 곳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